또 이제 선거 마지막 판에 좀 나와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또 하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이제 설란영 씨에 대해서 발이 공중에 떠 있다,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후에 해명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낌이 오셨는지. 네, 예. 네.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말이지요. 예. 그분은 고졸학력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비슷한 인식을 내비친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요, 가슴이 아프네요. 예. 왜 아직도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사과를 한답시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사과도 네. 아닌 사과를 했고. 설명을 뭐 내재적 접근법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어려운 얘기인데 예. 자기 의견이 아니라 서려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 그걸 그쵸. 내재적 접근. 네. 이렇게 설명했는데 뭐 궤변이지요. 게다가 이재명 후보마저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감싸는 듯한, 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투의 말을 했잖아요. 예. 적절치 못해요. 그것까지 합쳐서 빨리 사과하고 정리했더라면 문제가 덜 커졌을 텐데 예.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네.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요. 학력 때문에 인간을 비하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이준석 후보 발언이랑 좀 비교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도 토론회 때 본인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도 이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뭐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재적 접근법이었다 정도의 설명만 있었고,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냥 뭐 국민들이 알아서 좀 용서하실 거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너무 좀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발언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언론기관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강력 사건이 있었다. 네. 그런데 언론기관이 그걸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도했다. 범죄 수법 같은 네네. 것들을요. 예를 들면 그 모자이크 처리라든가 이런 예. 걸 하지 않고. 네. 그렇다면 보도윤리를 위반한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강력 폭행 사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이준석 의원의 발언도 정치윤리를 위반한 것은 위반한 건데 그런다고 해서 원래 있었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예. 네,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 투표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사전 투표가 첫날부터 해서 둘째 날 오전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후부터 좀 꺾이기 시작을 해서 선관위 이제 선거 부실 관리, 이거 뭐 논란도 아니고 실제로 부실 관리 정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 투표율에 좀 악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선관위가 정말로 한심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되고 있고 예. 선관위가 도마에 오른 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도 또 그런 부실 관리를 했다는 게 정말 한심해요. 게다가 더 나쁜 것은 무슨 사건인가는 조사도 해보기 전에 자작극 같다 이렇게 결론 비슷하게 내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신뢰를 못 얻고 계속 불신만 쌓이는 거예요. 정말 선관위 수술해야 됩니다. 예. 네, 저도 사전 투표하면서 비교적 첫날 오전에 가서 사전 투표하면서 우리 선거 관리 기법을 신뢰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 말이 무색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철없는 사람 예. 됐어요. 선관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손봐야 됩니다. 사전 투표 이제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사전 투표 이대로 갈 거면 좀 손봐야 된다. 아예 당연하죠.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좀 나온다는데.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이 2025년에 선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국가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전체 투표율은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평일에 치러진 사전 투표다 보니까 본 투표까지 합쳐서 얼마나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전국 평균 투표율은 떨어졌는데 사전 투표의 경우에 호남 지역은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네. 이건 좀 어떤 현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호남은 5.18이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식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졌을 거고요. 또 하나의 호남의 특성은
지자체,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 다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 장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네. 조직적인 대중동원, 무슨 억지로 끌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언론으로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시는 걸 도와드린다거나 예. 이런 방식이 횡행합니다. 아. 그 두 가지, 호남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 또 하나는 민주당 독식 구조, 이 두 가지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게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고 각 지역별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들이 또 당내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되게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좀 세게 일었을 거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듣다 보면 그러면은 이거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겠네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예. 대체로 보면은 과거에는 민주당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영남을 자극할까봐 네. 그저 호남이 올라가면 오히려 마감 시간 직전에 얼른 가서 투표하거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빨리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딴 쪽을 에서 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 예. 말씀입니다. 일단 본투표 성향이 또 기존에도 TK 지역은 본투표 성향이 더 강하기는 하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를 조금 유추를 해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호남에서 좀 유의미한 득표를 얻은 지역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는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호남에서 득표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은 85%, 득표율은 90% 이상을 좀 목표로 하겠다.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수치를 내세웠던데 이건 좀 달성 가능한 목표치라고 보시나요? 뭐 목표라는 게 늘 현실보다 좀 위로 잡는 버릇이 있죠. 예. 그런데 자꾸 호남을 이런 식으로 거의 표의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하는 이게 호남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물론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고 싶겠지만 호남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호남도 정치적인 다양성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되고 선택권이 좀 더 넓어져야지요. 계속 어느 한 당만 잘못하더라도 그냥 간다.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 점에서 제 고향이지만 호남이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정치권도 호남을 제발 좀 놔줘라. 네. 네, 당신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조약돌이 아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TK라고 해서 국민의힘 쪽만 뭐 바라보는 것도 이제 올바른 것은 아닌 거고 호남 역시 마찬가지니까. 민주당이 TK에 대해서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호남에 대해서는 90% 얻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 이정현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이 된 이력도 있고 열심히 내려가서 김문수 후보를 좀 지원 유세를 하고 계시는데 이정현 의원은 계속 흐름이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한 호남에서 30% 이상만 밀어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되셨던 그 선거에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됐어요. 네. 이게 서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대구에서 민주당 의원을 뽑아주었다. 호남에서 국힘의원을 뽑아주었다. 예.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따로 더 나쁜 쪽으로 가면 더 악화되고 정치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 광주 KBS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아닌 사람을 내놔야 한다는 응답이 31%였거든요. 그 정도가 될지 아니면 조금 줄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거의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해 가면서 몰아가고 있지만 예. 숨어서라도 이재명은 아닌데 하는 호남 의원들이 꽤 계신다. 호남인들이 꽤 계신다. 예. 이것은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